Hush, little baby, don't say a word. Mama's gonna buy you a mockingbird. And if that mocking... 자, 사실 이렇게 얘기하기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가장 관심이 되는 경기 챔프전 매치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 챔프전 매치업보다도 더 관심이 가는 경기는 결국 우리은행과 삼성생명의 플레이오프가 아닐까. 네. 저도 시즌 중반까지는 어쨌든 간에 두 팀이 맞붙을 가능성이 높고 네. 이변의 가능성이 제일 크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이 시리즈는 길어야 4차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은행의 3대1 완승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승. 네. 근데 사실 시즌 중에도 그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당당하게 틀렸죠. 아니 네. 손대웅 의원이 제일 많이 얘기했던 그거예요. 우리은행과 삼성생명이 플레이오프에서 만났을 때는 우리은행이 어떻게 하느냐보다는 여기 삼성이 어떻게 할까가 제일 관심인데 삼성의 중간은 없을 거다. 뭐 아니면 도다. 말도 안 되게 뭐야 이게 이거 끝나던가 아니면 우와 이건 대체 뭐지?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다. 이건 제일 중요한 건 1차전 같아요. 1차전에서의 향방이 어떻게 경기를 시리즈를 바꿔놓을까 싶은데 어쨌든 삼성생명도 생각보다 베이우 선수를 제외하면 젊은 팀이기 때문에 이 젊은 선수들이 한번 일을 내보겠다고 1차전에서 탄력을 받아버리면은 굉장히 템포를 빠르게 가져가면서 상대를 길을 좀 계속 지치게 만들고 장기전을 끌고 가면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겠죠. 네. 반면에 우리은행도 마찬가지로 정규리가 끝난 다음에 굉장히 긴 시간을 쉬었기 때문에 약간 어느 정도는 좀 회복이 됐을 거고 또 그 시간 동안에 우리은행이 우리 너무 오래 쉬어가지고 감이 안 잡혔어요 라고 말할 팀도 아닌 게 6라운드 내내 계속해서 실험을 하고 그쵸. 뭔가 좀 바꿔가면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1차전이 제일 재밌고 빡세고 예상하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1차전 삼성이 이긴다? 그럼 길게 갈 것 같고 만약에 우리은행이 이긴다? 그러면 저는 3대 0도 가능하다 봅니다. 삼성생명이 사실은 WKBL 플레이오프 역사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필름을 많이 만든 팀이긴 해요. 그렇죠. 네. 뭐 과거의 멤버들이 아주 화려했던 시절을 가지 않더라도 과거에는 이변의 희생양도 많이 됐었고 네. 그리고 사실 우리은행이 통합 6연패의 시작 당연히 그 전에 있었던 신한왕조를 무너뜨린 건데 신한왕조 무너뜨린 거는 플레이오프에서 삼성이었거든요. 네. 삼성생명이 챔프전도 못 가게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은행도 플레이오프에서 삼성생명한테 덜미를 잡혔었죠. 그렇죠. 네. 5승 12패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김남희 선수는 자기 없을 때 일이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또 각오를 보여줬고. 근데 그쵸. 그 삼성이 우리은행한테 5승 12패를 하는 동안에는 없었지만 삼성이 신한왕조를 끝낼 때는 신한에 있었죠. 네, 아주 왜 기억이 나냐면은 그때 플레이오프에서 1차전이었나요? 엠버 해리스 슛이 아마 안 들어갔을 거예요. 안 들어가고 신한이 이겼다 했는데 돌아 나온 공을 이미선 선수가 풋백 들어가가지고 그걸 팁을 해서 넣었는데 그때 뛰어들어가는 이미선 선수를 놓친 게 김단비 선수였어요. 그때 기억이 또 너무나 생생한 이유가 그때는 기자석이 1층이었잖아요. 거기에 전부 있는데 삼성생명이 따라 붙는데도 불구하고 기자들이 아무도 삼성생명이 이긴다는 쪽 기사를 안 쓰고 있었어요. 그래도 신한이 이길 거야. 신한이 이길 거야 했는데 그 이미선 선수 위닝샷이 들어가고 결국 경기가 그렇게 끝나면서 기자들이 진짜 한 10초간 정적이었어요. 그럴 때 많죠. 이거 예전에 저 인상공사 첫 우승할 때 2012년에 치약체육관 때 그때는 사실 다들 동부 승리를 잡아놓고 헤드라인 잡아놓고 워낙 정규리그 때도 차이가 났 4쿼터에서도 앞서고 있었기 때문에 아닐 거야. 그리고 심지어 시상하고 내려오시던 분들도 동부가 이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차했죠. 그래가지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집혔죠. 제가 그 뒤에 한참 멍해가지고 현타하게 크게 왔던 기억이 나는데 뭐 그런 이변의 주인공 중 하나가 삼성생명이었죠. 근데 삼성이 그런 스토리를 잘 쓰고 이제 리그의 최강팀이란 자리에서 내려온 이후에도 업셋의 주인공이 많이 되긴 했는데 전 그 생각이 들어요. 그 업셋의 중심에 가장 많이 섰던 선수는 김한별이었어요. 근데 이제 김한별이 없어요. 근데 물론 선수 전원이 똘똘 뭉쳐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 분명히 그게 필요하긴 하지만 결국 거기에서 깃발리고 뛰어나가는 핵심적인 선수는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게 김한별이었는데 그 구심점을 누가 할 것이냐. 배이훈이 되고 또 그 구심점을 좀 덧칠해주는 선수가 키아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해하는 거. 마지막 갈수록 키아나가 살아나면서 사실 동반 상승 효과가 좀 초반에 나는 것 같았는데 이게
약간 좀 희미해졌어요. 갈수록. 왜냐면 다른 선수들 그동안 잘해왔던 신이슬, 조수아, 이주연, 이해란, 강유림 이런 선수들이 하나가 되지 못한 채 약간 좀 희미해진 채로 시즌이 끝났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약간 좀 불안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원래는 제가 기대했던 거는 어쨌든 키아나가 초반에 굉장히 좋았어요. 키아나와 배움 2대2 시작하고 나서 이게 자체가 미끼가 돼가지고 다른 쪽에서 잘 풀리게 되고 이게 원래는 좀 NBA 스타일의 좀 피켓롤도 잘 됐을 때 그런 이상적인 그림인데 네네. 그게 약간 좀 애매해졌다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물론 이제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고쳐질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임금배 감독이 일부러 안 보여준 걸 수도 있겠죠. 이것저것 다 이것저것 넣어보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이게 만약에 그 의도대로 됐다. 그럼 우리은행이 못 이긴다고 보는데 왜냐면 스피드도 빠르고 옵션도 많고 힘도 좋은 젊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그 희미해진 채로 그대로 이어진다. 그럼 사실 우리은행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삼성생명이 이번 시즌 3위의 자격이 있는 팀이냐 이걸 물어본다면은 일단 그 말은 하고 싶어요. 올 시즌에 우리은행과 KB를 모두 이긴 유일한 팀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KB를 마지막까지 긴장시켰던 몇 번이나 긴장시켰던 네. 팀이 바로 KB였고 물론 우리는 이겼을 때는 박지현 선수가 결정하긴 했지만 뭐 그런 것들이야 언제든 시즌 중에 일어날 수 있는 그렇죠. 일이고 사실 뭐 KB한테 이겼을 때도 박지 선수가 원칙 당했어요. 만약 박지 선수 남아 있었다면은 그 결과가 갔을까. 근데 그런 가정은 사실 의미가 없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의외로 그동안에 우리 삼성의 키워드 중 하나가 리바운드였는데 6번의 맞대결을 치르는 동안에 리바운드 이긴 적은 딱 한 번밖에 없긴 하지만 전체적인 수치가 크게 차이가 안 났어요. 임금배 감독이 늘 타임아웃 때마다 리바운드 잡으라고 호통을 쳤는데 그거에 비해서 어쨌든 잡아놨던 리바운드는 끝나고 봤을 때는 의외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네요. 우리은행이 평균 삼성전에서 35개 그리고 삼성생명도 32.8개. 그러니까 2개 정도 차이였던 거네요. 또 공격 리바운드 마찬가지로 크게 차이가 안 났거든요. 네. 347개 대 345개. 저 시즌 전체로 봤을 때. 시즌 전체로? 오히려 삼성생명이 2개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대결에서도 삼성생명이 공격 리바운드 더 많아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약간은 좀 우리은행을 유일하게 잡을 수 있는 여유 있게 잡을 수 있는 팀 중 하나가 삼성생명이 될 수가 있었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키아나라고 생각해요. 키아나가 얼마나 좀 정규리그만큼 잘 풀릴 때 고점만큼을 쭉 찍어주느냐. 그러면 배윤 선수가 좀 더 살 수 있거든요. 삼성생명은 지금 당장 키아나 선수 어머니 모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어머니 모셔오고 안덕수전이 어머니 연급 3번만 해주는데 막 살았는데. 네. 근데 제가 키아나 선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어쨌든 간에 저는 이 선수 굉장히 잘하는 선수라고 생각하는데 네네. 2월 18일부터 범한 실책이 그러니까 마지막 몇 번에서 경기에서 범한 실책이 15개인데요. 이 15개의 실책을 다 봤을 때 패스 미스가 9개였어요. 더블팀 상황에서 실책이 3개. 공짜 파울 2개인데 이건 신한은행이 만났을 때 김진영한테 말린 거. 네. 그리고 단순 실책 하나 상대 손질을 당해가지고 이거 그러니까 마지막 3개는 제외하더라도 12개가 패스 미스 혹은 더블팀 상황에서 나온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 선수가 정말 잘하고 재능은 있는 선수지만 당황했을 때 혹은 압박을 받았을 때 신체적인 컨택을 받았을 때 약간 좀 기계적으로 패스를 해버리는 선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나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자리를 안 잡은 상태에서 기계적으로 띄워주는 패스가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배윤 선수가 자리를 안 잡은 상태에서 혹은 배윤 선수가 밀려난 상황에서 혹은 강유림 선수가 이렇게 돌고 들어가는데 김한별 선수나 베테랑 선수들이 이거 줄 줄 알았어 하면서 툭 쳐버리는 신전 선수조차도 그러니까 원래 스틸 잘하잖아 신지현 선수.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도사들을 만났을 때 약간 기계적으로 끊기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럼 이게 어쨌든간에 배윤과 키아나 2대2에서 파생되고 강림 선수가 들어오거나 외곽에 빠져주거나 이해라 선수 커팅할 때 이런 때 만들어질 수 있는 것들이 제일 좋은 무기인데 이걸 쓸 수 없을 때 키아나 선수가 할 수 있는 거는 결국 1대1이란 말이죠. 근데 1대1 상황에서 지난 KB전 6라운드 보셨겠지만 굉장히 선수들이 이제는 아예 잘 맞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컨택을 해주면서 템포를 늘리든지 공을 픽업하게 만든다든지 패스를 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식의 약간 요령이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또 그런 수비는 또 우리은행이 참 그렇죠. 잘하죠. 그 상대의 잔 실수, 조그만 습관들을 집요하게 막 후벼파는 팀이 우리은행이고 그쵸. 그 많은 피지컬을 갖고 있는 팀도 우리은행이란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약간 그 부분에서 키아나 선수가 얼마나 잘해줄 수 있느냐가 저는 이 시리즈에서 좀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우리은행이 올라갈 것이다. 그럼 우리은행의 약점은 어떤 걸로 보고 계세요? 근데 우리은행도 사실은 막강한 팀은 아니죠. 지금 올 시즌 행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김단비, 박지현, 박혜진이라는 프리미엄과 위성우 감독의 전략 전술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늘 강팀은 맞지만 네네. 최강팀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뭐랄까요 체력적인 부분도 그렇고 뎁스도 그렇고 약간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체력? 체력은 좀 애매하지만
뭔가 예전처럼 압도하는 느낌을 못 준다는 거 후반에 갈수록 네, 김단비, 박지현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박혜진 선수가 여기는 관건일 것 같아요. 얼마나 그쵸. 잘 녹아들어서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지 승부처에서는 또 딥3로 해결사 역할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박혜진 선수가 얼마나 올라와서 이 3인 체제를 만들어주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플레이오프에서의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항상 강한 수비, 극단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대를 좀 극한으로 몰아넣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잘 됐었는데 만약에 삼성생명 템포에 말린다라는 것이 됐을 때는 약간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배인 선수에 의해서 파생되는 것들 혹은 이해란 선수의 이런 스피드 이런 이해란 것들을 선수? 어떻게 제어해 주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이 플러스 알파 영역에서 보자면은 이명관 선수가 삼성생명 시절에 정말 그 플러스 알파 역할을 말도 안 되게 잘했어요. 잘해줬죠. 네. 네. 정말 이 팀한테는 이런 것들을 막아줘야 돼라고 해가지고 막고 있는데 갑자기 튀어나온 이명관이라는 변수를 막지 못한 경우가 많았는데 올해 우리은행의 이명관은 시즌 내내 그런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명관 선수가 엑스펙터가 되지 않을까. 삼성을 나윤정 상대로 선수도 그렇고 네네. 이 선수들이 이런 너무 주전의 의존도를 그거죠. 의존도가 높은 의존도가 높은 거를 어떻게 상쇄시켜 줄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장기 레이스로 봤을 때는. 이명관과 나윤정 중 적어도 한 명은 이번 시리즈부터는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레귤러 영역으로 들어와야 되는 선수인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은행이 그동안 우승했던 과정을 보면은 그 레귤러 역할을 꾸준히 하겠다는 선수는 없었어요. 이은혜 선수도 그렇고 돌이켜보면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한두 명씩 터져주고 한 경기는 주전들이 억텐으로 끌고 가가지고 이기고 그런 게 되게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제일 이상적인 거는 나윤정, 이명관 선수가 시리즈 내내 평균을 쭉 내주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네. 위에 고아라 선수가 한두 개 잡아주고 리바운드 잡아주고 그게 어쨌든 플레이오프 리그에서 달려온 거니까 최희선 선수도 그렇고 근데 최악의 상황을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번갈아 가면 3명씩은 평균 이상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만 챔프전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가용 인원 부분에서는 분명히 이 팀이 하나 원큐랑 비교해도 여유 있는 팀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죠. 네. 네. 물론 선수 한 명 한 명의 지금 갖고 있는 능력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은 훨씬 앞서는 팀이지만 그렇기 저는 때문에 플레이오프의 경험이라든지 그렇죠. 어쨌든 김한별 선수가 끌어주는 부분이 없어진 삼성생명이기 때문에 배윤 선수가 얼마나 주도적으로 해줄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 또 이주연 선수라든지 이해란 선수 같이 물불 안 가리고 덤벼들고 또 힘싸움에서 밀리지 않고 변수를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본인들이 얼마나 좀 파워를 아껴가면서 이런 것 해줄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한국 플레이오프를 처음 경험하는 키아나 선수는 낯가림이 있을까요? 저는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은행처럼 이렇게 상대를 좀 후벼파는 게 특화된 팀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에서 좀 골치 아파하지 않을까요? 아직 그러니까 리그를 이제 2시즌을 다 통으로 치는 건 아니고 뭐 1시즌 반 정도 치렀다고 봐야 될 텐데 1시즌 반 정도 경험한 걸로는 한국 리그에 다 적응이 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플레이오프에서 이제 기존의 팀들이 정규리그가 다르게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의 좀 근데 경험도 부족하죠. 키아나 프로에서는 거의 아직 1년도 제대로 안 뛴 선수고 미국 프로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대충 보면은 이제 WNBA 선수들도 올라오는 과정을 봤을 때도 그 NBA 선수들도 그렇고 지금은 경기를 알아갈 때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완벽한 선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배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낯가림이 있을 거라 말씀드린 거지. 그러니까 WNBA처럼 뭐 WNBA에서 완성돼서 온 용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이게 만약에 잘 터지고 자신감을 갖는다. 이 경기 내가 지배하겠어라는 자신감 갖게 된다면 진짜 무서운 선수가 될 것 같고 지금은 약간 고전은 예상이 돼요. 이런 몸싸움 혹은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심판 판정 이런 것들이 이 선수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거죠. 그 만약에 1차전에서 키아나 선수가 팀의 승패를 떠나서 우리은행의 수비를 뚫고 한 3점 한 4개, 5개 정도 포함해서 한 20점 정도를 넣었다. 그러면 이후의 시리즈에서 키아나 선수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나올까요? 나오죠. 왜냐면 이렇게 되면은 어시스트가 가능해지고, 네, 또 스크린도 훨씬 더 많이 이용해서 상대를 좀 흔들어 놓을 수 있고, 이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강유림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키아나 선수의 어시스트를 제일 수혜를 보는 선수는 배윤 강유림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강유림 선수가 얼마나 잘 움직여주면서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삼성생명이 외곽이 약하다 계속 그랬어요. 이번 시즌 내내. 5개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6라운드 때는 6개, 7개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물론 상대가 약한 팀도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시즌을 약간 내려놓은 팀도 있었겠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슛감이 올라갔다는 것은 고무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더 어우러진다면은 굉장히 우리은행을 정신없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삼성생명이 이번 시즌 우리은행과의 경기에서 6번의 경기에서 3점 성공률이 18%였어요. 네. 좀 확실히 많이 근데 떨어졌네요. 우리은행도 좋지는 않았어요. 우리은행도 보면은 2개만 성공시킨 날도 있었고요. 네, 굉장히 좀 안 들어갔던 날이 많았어요. 네. 근데 반면 키아나 선수는 우리은행전에서 19개 던져서 9개, 47%였네요, 성공률이.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키아나가 데뷔했을 무렵에 그때의 모습이 제일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은행 한번 잡았지 않습니까, 그때? 네네. 우리은행이 추격하다가 끝내 못 이긴 경기. 아, 그쵸. 네. 우리은행이 잡을 것 같은데 잡을 듯 못 잡았던 경기. 그땐 나도 진짜 접점 많이 했었는데. 자, 그러면은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공격 리바운드. 아까는 제가 이제 우리은행이 공격 리바운드를 삼성님이 좀 앞섰다고 말씀드렸지만 네네. 플레이오프에서의 우리은행의 리바운드 그렇죠. 강도가 아마 남다를 겁니다. 결국 우리은행이 유성 감독이 플레이오프에서 단기전에서 보여줬던 모습을 보면은 정규리그 때는 전혀 나오지 않았던 기상천외한 거를 꺼내는 경우보다는 결국 했던 걸 더 잘하는 거죠. 우리은행의 강점이라고 했던 것들을 정말 완전히 극대화시켜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워낙 본인들 선수 개개인이 몸싸움 혹은 한 발 앞서서 박스아웃 해주는 게 잘 돼 있잖아요. 어디까지가 심판이 인정하고 어디부터 파울로 본다라는 선도 오토매틱으로 가잖아요. 그것도 가장 잘 알고 있는 팀이죠. 오승인 선수조차도 습관이 잘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은행이 5아웃으로 변환한 이후에 제일 잘 되는 것 중 하나가 이제 코너 크래시라고 코너에 있는 선수가 달려 들어가서 공격 리바운드 잡아내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뭐 보스턴, 미러키 혹은 최근에 이제 호주 일라와라 팀에서 이현중 선수가 자주 쓰는 부분 중 하나인데 5아웃이면은 김단비 선수가 치고 들어가면 필연적으로 박지현 선수나 김단비 선수 치고 들어가면 필연적으로 다들 이쪽만 보게 됩니다. 코너에 있는 선수는 등한 시작이 돼요. 그런데 이 선수가 어쨌든 그때 치고 들어가서 공격 리바운드 잡아내고 빼주거나 올라가는 거. 이거는 이명관, 뭐 최희샘 누구 할 것 없이 다 코너에 있는 선수 다 역할이 그거예요. 그쵸. 근데 이게 최근에 이제 NBA 쪽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게 이제 코너 클래시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은행 역시는 이게 잘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체크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은행은 전력적으로 우리은행이 그래도 삼성생명보다는 우위에 있고 그리고 이번 시리즈에서도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신 건데 그냥 단순히 올라가는 것보다 지금 일단 이렇게 보면은 결국 챔프전은 KB하고 우리은행의 경기가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게 되는 건데 우리은행이 이 플레이오프를 거치면서 결과 외에 얻어야 될 건 뭐가 있을까요? 최대한 빨리 끝내는 거죠. 최대한 많은 걸 노출하지 않고 빨리 끝내는 거죠. 아, 빨리 끝내는 목적이 체력적인 문제가 아니라 많은 걸 노출하지 않기 위해서. 네, 아니, 뭐 노출하는 거 다 똑같겠지만 우리가 보는 거 이상으로 감독님들이 많이 보시겠죠. 네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김단비, 박지현, 박혜진의 마일리지를 최대한 아끼면서 끝내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5차전까지 가도 6일은 쉬니까. 그래도 누적되는 게 있으니까 어쨌든 이 선수들은 거의 40분 중에 36분을 뛸 텐데 그 최대한 아껴주면서 가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럼 오히려 일정이 이렇게 되면서 사실 하루하루 그 시리즈 이제 퐁당퐁당 경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좀 신경이 쓰일 수는 있어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선수 기용에 대해서는 결국은 핵심 선수들을 더 몰아서 쓸 수밖에 없는 시리즈가 되지 않을까. 제 생각에 선수들이 누적된 피로라든지 부상 여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빨리 끝내는 게 제일 이득이 되지 않을까. 삼성생명은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삼성생명은 몇 명을 쓸까요? 플레이오프에서.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는 그쵸. 가용 인원도 많은데 글쎄요. 저는 좀 걱정되는 거는 이제 젊은 선수들이 나왔을 때 얼마나 헤매지 않고 잘 녹아들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가끔 보면 이제 서로 역할이라든지 헷갈릴 때도 있고 안 맞을 때가 있는데 사실 임금 플레이오프인데 사실 한 번도 안 맞춰본 라인업을 쓰진 않겠죠. 네. 그러니까 전 굉장히 많은 선수를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은 근데 단지 배윤 선수 자리는 똑같을 것 같다. 아, 그렇죠. 여기에 이제 제일 아쉬운 게 사실 김단비예요. 그러니까 삼성생명의 김단비. 네네. 이 선수가 있음으로써 배윤 선수가 얻는 어드밴티지가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이 선수가 플레이오프 때 부상 때문에 아직 확정이 안 됐잖아요. 네네. 이 선수가 나온다면 조금 더 많은 힘을 얻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나영 선수라든지 뭐 박희민 선수가 해줄 수 있는 역할도 크겠지만 김단비 선수가 갖고 있는 그 특유의 우직함과 외곽슛과 리바운드 가담, 에너지 이런 것들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단비 선수가 있다면은 이 삼성생명이 당첨 확률이란다. 승리 확률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하다 온 거예요? 당첨이라니. 이벤트 문구 작성하다가
네. 이 김단비 선수가 사실 삼성생명이 우승했던 시즌에도 플레이오프에서 위성호 감독한테 비수를 꽂는 플레이가 나왔었죠, 사실은. 그래서 김단비 선수도 그때 한번 이거 우리은행에 있을 때 위 감독님이 많이 얘기했던 건데 그걸 여기 와서 써먹게 됐다라는 얘기를 리바운드 했었는데 가담 되게 잘해주고 그쵸. 외곽도 코너 외곽도 잘 넣어주고 또 정면에서 공격 리바운드 잡을 때 나온 것도 잘 마무리해주고 또 혹은 배윤 선수와의 하이로 게임도 잘하고 과거에 종종 지금은 사실 이런 스타일의 선수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과거에는 약간 그런 선수 있었죠. 그 신체 사이즈에 비해서 언더사이즈 빅맨처럼 수비할 때는 안에서 붙어주면서 공격할 때는 주로 외곽에서 공격하는 선수들이 꽤 있었는데 자 그러면은 삼성생명 업셋을 위해서는 배혜윤 선수의 역할 중요하고 키아나 선수 슛 터져줘야 되고 강유림 선수라던가 이런 선수들의 슛 확률 높아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주연과 이해란 선수가 사실 이 선수들의 가장 큰 특징은 스틸이 이해란 신이슬 이주연 선수가 아마 제가 알기로 스틸이 2, 4, 5위예요. 그런데 그만큼 과감한 수비도 많이 펼치고 또 상대의 패싱 레인 끊고 속공 나가는 것도 잘하죠. 근데 다만 그러다가 발생하는 파울도 많고 그러니까 이 파울 트러블이 이해란 선수 발목을 잡은 게 많습니다. 근데 그렇죠. 그 파울 트러블에도 불구하고 출전 시간이 8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네. 굉장히 좀 긴 시간을 뛰었다는 얘기죠. 잘 견뎌내면서. 근데 만약에 이런 것들만 잘 극복한다면은 헤란테의 모습을 1라운드 MIP 받을 때처럼 해준다면은 정말 이 선수가 크게 되지 않을까. 역할을 크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주연도 마찬가지고. 이주연 선수는 굉장히 찰거머리 수비가 능한 선수죠. 네네. 공격 리바운드 가담 좋고 또 가끔 보여준 아크로바틱한 플레이도 좋고. 근데 이런 것들이 꾸준히 나와준다면은 사실 우리은행을 제일 고생시킨 선수는 이주연 선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강유림 선수도 좀 역할이 필요하겠죠. 아, 당연하죠. 강유림 선수가 있음으로써 외곽에서 힘을 얻을 수가 있고 어쨌든 리바운드 경쟁도 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좀 많이 아쉬운 선수죠. 역할이 좀 애매모호해진 것도 있었고 본인도 역시나 부상 여파로 또 길을 못 편 것도 있었고. 강유림 선수가 사실 하나원큐 있을 때는 하나원큐에서 가장 굳은 일을 많이 하던 선수였고 광주대 때도 그랬었고. 네. 네. 그리고 스크린 걸어주는 역할, 뭐 외곽도 좋지만 본인이 스크린 걸어주는 역할도 잘하고 그리고 자유투가 정말 정확해요 이 선수가. 그래서 파울 트러블이라던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팀 파울 상황 됐을 때 상당히 유용한 선수고 그리고 슛이 한번 받으면 이 선수 정말 무섭거든요. 근데 반대로 기복이죠. 받는 날이 별로 없어졌어요. 요즘에. 좀 아쉬워. 지금- 지금 제일 좋은 게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가 본인이 그러니까 좀 그 사이드 외곽 쪽에 있다가 코너 쪽에 있다가 하이포스트로 돌아서 움직이는 컷이라든지 혹은 직선으로 자유사이까지 이동하는 경우 그런 경우 움직임을 통해서 슛을 넣거나 안쪽 지고 들어가는 움직임이 가끔 나와요. 여기 이제 스텝스로 한 발 빼가지고 올라가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좀 종종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 좀 많이 혼합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우리은행 수비를 좀 많이 흔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선수에 대한 수비는 핵심 멤버 외적인 선수들이 맡게 될 텐데 이 선수들을 파울로 내보내는 것도 사실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나윤정과 이명과 선수가 외곽에 있는 것과 네. 다른 선수들, 다른 벤치 자원이 외곽에 있는 거랑 좀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강유림 선수가 올 시즌 삼성생명에서 우리은행을 상대로 3점 슛을 제일 많이 던졌습니다. 30개를 던졌는데 근데 4개밖에 안 들어갔어요. 성공률이 13%. 지금 보면은 강유림 또 신희수 선수도 29개 던졌는데 3개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지금 10%의 3점 슛 성공률을 기록했던 이 선수들이 좀 퍼센테이지를 올려줄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럼 우리은행에서는 역시 우리은행의 키워드, 우리은행 어쨌든 간에 뭐 모든 팀들이 그렇겠지만 하나원큐랑 붙는 KB 그리고 삼성이랑 붙는 우리은행은 더욱더 챔프전까지의 그림을 그려야 되는 팀들인데 긴 레이스를 봤을 때 KB가 강희슬을 얘기했다면은 우리은행은 결국 박혜진이겠죠? 컨디션이 올라와줘야 되는 선수. 그렇죠. 박혜진 선수가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근데 많이 올라왔죠. 6라운드까지 치르면서 본인도 많이 출전 시간을 가져가면서 네네. 박혜진 선수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기본 뭐 여기는 어디까지나 기본적으로 김단비와 박지현 그리고 기존에 이번 시즌에 길게 치렀던 선수들의 역할은 당연히 유지되는 상황에서의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아무래도 박혜진이 과거와 같은 어떤 조율 능력이라든가 클러치 능력을 계속 보여준다면은 그건 어쨌든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거와 같은 어떤 압도적인 힘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가 되는데 박혜진이 올라와서 채워주는 부분이 사실 그런 부분들을 좀 채워주는 그렇죠. 거니까 수많은 경기를 치러왔고 또 역시나 김단비 선수보다도 오히려 박혜진 선수가 넣은 이니시에이트 더 많을 거예요. 그동안에 봤을 그쵸. 때. 네, 그런 네. 걸 보면은
제일 강심장이고 물론 이제 뭐 레파토리가 뻔하다 뭐 그렇게 하지만 그걸 못 막아서 10년 동안 당하지 않습니까? 알고도 당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박혜진 선수의 이런 스텝업이 이런 정도 선수한테 스텝업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되게 죄송하지만 어쨌든 간에 부상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박혜진 선수가 얼마나 올라와 주냐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쪽 이제 결국 이 네 팀의 경기 플레이오프에서 네 팀 전체에서 딱 한 명 이 선수가 가장 빛날 것 같다. 박지수. 안 그렇습니까? 아니, 지금 그걸 물어보려고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뭘 물어봐야 되죠? 아니 팬들도 그 부분은 알겠으니까 박지수 말고. 저는 이번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허윤 선수가 좀 더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KB가 우승할 당시에 그 허윤 선수가 박지수 선수를 띄워줬다 LU 기억하시죠? 네. 하프라인에서 네, 말도 안 되는 그때. 우리은행이랑 3차전 그거를 허용환 선수가 김정은 선수였죠. 네, 그때 이후로 박지수 선수는 더 빨라졌고 더 유연해졌고 허윤 선수는 더 당돌해졌고 노련해졌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러다가 요즘에는 본인도 순간순간 보여주는 이 스킬 자체가 굉장히 뛰어나요. 아까 보면 스윙 스텝도 보여주고 막 굉장히 여러 가지 스텝을 보여주면서 안쪽으로 잘 치고 들어가고 예전에는 그런 말 많이 했죠. 마무리가 아쉽다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마무리 성공률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어쨌든 그런 걸 봤을 때 이 선수가 그래도 챔프전 때 플레이오프든 챔프전이든 시리즈 통틀어서 가장 눈에 띄는 선수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기대를. 사실 허영 선수 올 시즌 보면은 플로터 많이 던지잖아요. 근데 플로터를 던지는 선수는 뭐 KBL도 그렇고 WKBL도 그렇고 다른 선수들도 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보통 우리나라에서 그런 플로터를 하는 선수들을 보면은 스피드를 활용해가지고 상황을 만들어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허영 선수는 스피드로 돌파한다기보다 되게 리드미컬하죠. 네, 뭔가 허영이 플로터로 올라가는 그 상황을 보면은 살짝 시간이 느려지는 느낌? 맞아요. 그 시간을 네. 좀 혼자 쓰고 있는 느낌도 네. 들고 그래서 플로터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래서 올려놓는 스쿱샷이라든지 그런 것도 굉장히 잘 넣고 있고 그래서 저는 좀 상당히 기대가 돼요. 뭘 더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죠. 허영 선수가 프로 올라오던 그 해에 고등학교에서 허예은 같은 가드는 향후 10년 동안 안 나올 거다라는 얘기가 나온다. 근데 허예은이 프로 와서 처음에 하는 걸 보면서 그 정도는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그때 몇몇 고교 지도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한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뿐이다. 분명히 그 기량이 나올 거다. 그래서 적응하는데 뭐 한 1, 2년이면 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고교 지도자분들 특히 프로도 여자농구 프로도 지도자도 경험하셨던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4년 정도? 그 정도. 이게 너무 가혹하다 느껴지는 게 이 선수들 데뷔할 나이가 10대예요.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나이 때에는 우리도 아르바이트하면 사장님 눈 못 맞추십니다. 안 그래요? 진짜로? 그 나이 때 아르바이트를 안 해봐가지고. 그래서 그 나이 때 뭐 아르바이트 나가든 뭐 23살 때 직장 들어가든 네, 맞아요. 어쨌든 위에 있는 상사 눈도 못 맞춰요. 가끔 보면 또 재수없게 악독한 상사 만나면은 정말 고생할 수밖에 없죠. 그쵸. 내 능력을 발휘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네, 지금 그쪽 회사의 직원들이 많이 느끼는 점이잖아요. 아닙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네, 어쨌든 이 선수들이 10대의 나이에 이렇게 와가지고 성장한다는 것 자체가 갑자기 막 박지수급 활약을 보여주면 정말 특출난 케이스고 어쨌든 대부분의 선수들에게는 2, 3년의 숙성될 시간이 필요하고 3, 4년의 그 사회라는 것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데 네네. 이걸 우리가 너무 관가하는 게 아닌가 게임하듯이 보는 게 아닌가 그 실업농구 시절에 그 기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들어와서도 1, 2년 안에 딱 자리를 잡았고 근데 또 그때는 그랬잖아요. 그렇게 보여준 다음에 프로생활 실업생활 10년을 안 하고 은퇴하는 경우도 빨리 많았잖아요. 은퇴하는 게 많았고 네. 또 그리고 대표급 선수들 같은 경우 그때는 거의 반년 이상 합숙했고 네, 그렇죠. 대회 표본도 많지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이 달랐기 때문에 물론 그 시대 선배들이 이뤘던 성과가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다시는 재현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워낙 좋은 선수, 좋은 기량이 선수풀도 많았고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지금은 선수풀도 적고 오히려 더 단련된 시간이 적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저는 늘 그러는 게 제가 요즘에 이제 매달 한 명씩을 선정해서 선물을 드리고 있는 게 네네네. 제일 드린 이유는 이걸로 부자가 되라 그런 게 아니라 농구 그만두지 말아달라 열심히 해달라는 의미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좀 주세요 그런 거. 열심히 해주세요. 네. 그래서 자꾸 그만두고 그런 것들이 안타까워서 그런 거니까 계속 그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제일 우선인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빛났으면 하는 선수는 키아나 선수가 좀 더 빛났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키아나 스미스 선수가
어쨌든 우리의 기대치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WNBA를 뭐 코너티컷에 지금 소속돼 있다, 뭐 이런 여부를 떠나가지고 어쨌든 이 선수가 그 귀화를 하고 본인도 한국 국적을 갖고 싶어하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 지금 올 시즌 뭐 3점슛 성공률에서는 키아나 선수가 뭐 1위였다고 하지만 지금 뭐 그냥 야 강희슬 별거 아니었네, 키아나가 더 완전히 이건데?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막 생길 수 있을 만큼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면은 그러면은 훨씬 더 뭐 대표팀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좀 더 많은 변수, 삼성이 우리는을 이기든 이기지 못하던, 그리고 만약에 삼성이 우리는 이기고 올라간다면 KB와 경기에서 KB를 이기든 이기지 못하던 더 많은 변수를 보일 수 있지 그렇죠. 않을까. 일단 농구에서 일단 제일 기분 좋게 만드는 거는 원맨 플레이, 개인 플레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 그 개인기. 그렇죠. 1대1 원원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모습. 그런 것들이 사실 여자 농구에서 보기 힘든 부분 중 하나잖아요. 또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혼자 아무렇지도 않게 크로스오버 드리블 치고 헤지테이션 해가지고 상대 따돌리고 견제 막아내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선수가 바로 키아나고, 저는 어느 감독님들은 늘 말씀드린 게,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무리 좋은 수비도 결국엔 개인기 좋은 스타 한 명 앞에서 못 이긴다. 그죠, 1대1. 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걸 해줄 수 있는 선수, 그런 걸 충족시킬 수 있는 선수가 키아나기 때문에요. 저도 기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Hush, little baby, don't say a word. Mama's gonna buy you a mockingbird. 그러면은 다음 촬영 언제 할까요? 플레이오프 끝나고. 아, 플레이오프 끝나고? 네. 챔피언 하기 전에? 네. 아, 진짜? 네, 그때 여유가 되면은 우리 꼭 30분이라도 만나서 합시다. 제가 그래 저번에 한번 만났을 때 차 안에서 하자고 했잖아요. 본인이 거절했잖아. 어차피 우리 사람들이 우리 얼굴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 어두컴컴한데 찍으면 어때? 아니, 안 그래요? 차 안에서 만나기 전에 얘기를 하면 모르겠는데, 그 본인이 내 차 타고 퇴근하겠다고 선언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 차 타고 퇴근하다가 문득 그냥 차 안에서 그냥 혼자 벙지어서 앉아있다가 그냥 뜬금 그냥 여기서 하면 안 되나? 그냥 핸드폰 카메라 찍으면 안 되나? 준비 아무것도 안 해놓고 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다음에 하시죠. 준비했다가. 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 네. 제가 용인이나 아산에서 퇴근하거나 뭐 청주에서 퇴근하는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 차로 운전하는 얘기 아니야, 나보고. 내가 운전할 수는 없잖아요. 불안하지 않으세요? 나 안 불안해요. 전 제가 불안해요. 네. 아, 사실 오늘 이거 외에 저희가 지난번에 뭐 제도와 국가대표 이런 것과 관련돼 가지고 의견들을 되게 많이 주셨어요. 의견들을 되게 많이 주셔가지고 그 의견에 대해서 좀 답을 하려고 이만큼이나 자료를 뽑아가지고 왔거든요. 네, 되게 많은데 시간이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이거는 박진원 편집장님이 혼자서. 아니, 본인한테 물어본 얘기들도 있어요. 저한테 뭐. 네. 그래서 이거는 다음번 플레이오프 마치고 챔프전 준비할 때, 챔프전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그때 한번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을 안 드리는 게 아니고요. 워낙 또 바쁘신 손대문 의원 오셨기 때문에 네, 지금 시간이 또 오늘 늦게 오셨어요. 네, 30분이나 늦게 오셔가지고 24분입니다. 네, 네, 24분. 네. 그래놓고 커피는 나보고 사라 그래가지고 네, 또 사드렸습니다. 네, 오늘 그 플레이오프 프리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또 의도치 않게 이렇게 챔프전 프리뷰와 여기 의견 주신 거에 대한 저희의 어떤 피드백, 그리고 본인 입으로 또 시즌 끝나고 시즌 리뷰까지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 그래요? 한 번에 다 하면 안 돼요? 뭐 하루를 비울 거야? 그렇진 않죠.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